우리가 오늘 이제 한 얼마나 걸릴까? 한 20분? 25분?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용 로그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사용 로그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사용 로그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거거든.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배우는 이론들이 많아. 그래서 그냥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대충 설명해도 되는데 너네가 기계적으로 혹은 공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서 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나 생각을 좀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선생님이 좀 이해를 잘 시켜보도록 해볼게. 자, 우리 사용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사용 로그 뭐니? 사용 로그. 우리가 상용이라는 말이 좀 먼저 포커스를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상용화라는 게 뭐니? 상용화라는 게 널리 일반적으로 쓰겠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 상용 로그는 뭐가 상용 로그였냐면 위치 얼마인? 상용 로그는 위치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를 거야. 왜 하필 위치 10이니? 우리가 며칠법을 쓰고 있어?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야.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이 십진법에 대해서만 한 30분 동안 설명할 게 있는데 우선 오늘은 좀 생략하고 가봅시다.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위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로그 10에 2라는 로그가 있으면 여기가 지금 위치 10이잖아.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를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얘를 생략하고 쓰겠다고. 그래서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그냥 로그 2라고 쓰겠다라는 거지. 이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미 우리 이런 거 쓰고 있는 게 있거든. 뭐랑 똑같냐면 루트 2랑 똑같은 거지. 여기 루트 2 사실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니? 여기 제곱근이라서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똑같이 위치 10인 로그는 우리가 이걸 생략하고 쓰겠다. 그럼 우리 상용 로그를 왜 배우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 상용 로그 왜 배울까? 상용 로그 왜 배우냐면 이게 계산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상용 로그는 우리한테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로그 이렇게 어떤 복잡한 식 계산이 있어. 복잡한 수가 있다고 쳐볼게. 어떤 복잡한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계산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혹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크기가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복잡한 수가 있어. 이 복잡한 수에다가 우리 로그를 한번 취해보는 거야. 이렇게 써볼게. 로그 복잡한 수가 있어. 우리가 로그를 취하면 계산이 좀 편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어떤 계산이 나온 거지. 계산이 됐어. 그래서 하고 봤더니 요게 로그 A라는 숫자랑 똑같더라. 로그 A라는 숫자랑 똑같거든. 그럼 우리 이 로그랑 이 로그가 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 복잡한 수가 얼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A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A라고.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숫자를 바꿔서 계산했는데 나온 값이 원래 값이랑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천문학자들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다.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용 로그에서 제일 중요하게 쓸 것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 사용 로그는 그냥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를 좀 몇 개만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로그 2에 3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고 싶어. 그럼 쟤는 위치 2인 로그지만 나는 위치 10인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얘는 밑변환에 의해서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럼 내가 만약에 로그 2의 값이 얼마고 로그 3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웬만한 로그 계산이 다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뭘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냐면 상용 로그 표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지. 사실 또 상용 로그 표를 읽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상용 로그 표라는 건 뭐냐면 한 자리 만약에 어떤 수 A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9.99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렇게
어떤 수 A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9.99보다 작거나 같은 수 A에 대해서 로그 A의 값을 표를 이용해서 나타낸 걸 우리는 상용 로그 표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교재에도 지금 잘 나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 내가 만약에 로그 2.27의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의 숫자랑 두 번째 자리까지 숫자를 나눠서 표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만약에 뭐 2.1, 2.2, 2.3 이렇게 쭉 왼쪽에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는 한 자리가 표시되어 있지. 0, 뭐 1, 쭉 해서 뭐 7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2.27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 자리까지는 요 왼쪽 줄에서 찾을 거고 두 번째 자리는 요 위에서 찾아서 만나는 값을 이렇게 찾겠다. 만나는 값을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책에서 보면 얼마 나오니? 0.3560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0.3560 이렇게 써는 수를 찾았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로그 2.27의 값이 얼마다? 0.3560이다 이렇게 찾겠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현요구표를 이용해서 로그 2의 값, 우리 이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0.3010이고 로그 3은 0.4771이니까 얘는 3010분의 4771이라는 숫자이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로그를 밑변환을 통해서 계산기처럼 로그 값을 찾는 거.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하나가 있었어.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상위 로그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로그 5였지. 로그 5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로그 5. 우리가 상위 로그 밑이 10행 로그이기 때문에 10을 이용해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로그 5는 뭐랑 똑같냐면 로그의 2분의 10하고 똑같지. 이렇게. 그럼 얘는 진수에 나눴으면 두 로그의 차랑 같으니까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상위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니까 얘가 1이네. 1이네. 그래서 로그 5는 얼마다? 1 마이너스 로그 2와 같다. 막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로그 5가 1 마이너스 로그 2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상위 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들을 하나만 좀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가 상용 로그 표는 사실 일부러 이거 쓴 건데 상용 로그 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만 나타내고 있냐면 1.00에서 9.99까지의 숫자만 표로 나타내고 있단 말이야. 1.00에서 9.99. 그럼 이거 우리 이렇게 소수로 되어 있어서 132 이거 몇 자릿수니? 세 자릿수지? 그럼 1.32는 몇 자릿수일까? 이게 한 자릿수야. 여기 소수점 뒤에는 자릿수를 안 쓰는 거니까 이건 한 자릿수라고 부르면 돼. 얘는 그냥 한 자릿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용 로그 표에서는 어떤 아이들만 취급하고 있는 거냐면 한 자릿수만 취급하고 있어. 한 자릿수만 취급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성질이라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데 우리 어떤 수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9.9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1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볼게. 우리가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로그 함수라는 걸 배웠잖아. 로그 함수는 다시 얘기하겠지만 증가함수거든.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등식의 양변에 좀만 정확히 표현할게.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 이게 증가함수라서 그런 거였어.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아도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성립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야. 그럼 결국 로그 A가 로그 1은 0이잖아. 로그 10은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로그 A는 얼마랑 얼마 사이의 값을 가져?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가져. 이 상용 로그표에 나와 있는 로그 값은 무조건 1보다 작은 거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다라는 거야. 중요하게 쓸 거다라는 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 다음 과정을 한번 넘어가고 싶다. 여기 지워도 되니?
우리가 과정을 좀 나가기 전에 복습을 좀 하나만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사실 좀 정확하게 배우고 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학교에서 좀 너무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어떤 수의 표현이거든. 어떤 수의 표현. 우리 어떤 수 x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이 어떤 수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항상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정수와 정확히 얘기하면 정수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완벽하게 쓸게. 어떤 수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수 x는 항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로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항상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소수니까 당연히 1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는 어떤 수의 표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원칙이야. 연습을 하나만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3.41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0.4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양수일 때 누구나 다 잘해. 음수일 때가 문제인 거거든. 마이너스 2.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이거든. 이렇게. 그럼 내가 위에 양수에서는 3.41은 요 3이 정수 부분이고 요 0.41이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소수 부분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럼 우리 얘를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업을 처리하는 거지. 여기다가 1을 더해주고 여기다가 1을 뺄게. 이게 우리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 우리가 어떤 식이나 값이 있을 때 여기다가 함부로 뭔가를 더하거나 함부로 뭔가를 곱하는 행동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등식은 할 수 있지.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얼마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여기하는 걸 나눌 수 있는데 등식이 아니라 어떤 식이나 값에다가는 이런 데 못한다고. 근데 뭐는 할 수 있어? 요건 할 수 있어. 0을 더하거나 1을 곱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0을 더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0을 더하겠다라는 거? 내가 어떤 수를 더했다가 그거 다시 빼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1을 곱하겠다라는 건 뭔가를 곱했다가 역수를 곱하는 행동. 나누는 거를 선생님 나눗셈을 좀 싫어해서 이렇게 표현할게. 역수를 곱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 똑같이 여기다가 1을 더했다가 1을 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얘 뭐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인가? 마이너스 3 더하기 0.7로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하게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좀 완벽하게 처리하고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약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까먹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떤 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 부분을 찾는 게 편하니 소수 부분을 찾는 게 편하니? 당연히 정수 부분을 찾는 게 편해. 얘를 찾는 게 편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미 알게 모르게 중학교 때 연습하고 왔던 부분들이 있거든. 우리 루트 5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루트 5. 요놈의 정수 부분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고 싶어. 루트 5의 정수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요 5보다 바로 앞에 작거나 바로 뒤에 큰 무슨 수? 제곱수를 생각해보기로 했어. 왜? 루트에다가 제곱을 하면 정수가 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5는 4보다 작으니까 얘는 여기서 루트
루트 5는 뭐보다는 크냐면 루트 4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냐면 루트 9보다는 작아. 이렇게 제곱수를 찾는 거지. 제곱수를 찾았어. 그럼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루트 5는 2랑 3 사이 얘가 대충 얼마? 2점 얼마. 그래서 정수 부분 얼마? 2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로그에서도 우리 활용할 수 있겠지. 로그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거야. 한 번만 해볼게. 내가 로그에 17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용 로그라고 생각해봐. 요 놈의 정수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그럼 우리 아까 루트에서는 5보다 바로 앞에 작은 제곱수, 5보다 바로 큰 제곱수를 찾았거든. 왜 제곱수였지? 루트의 제곱수가 정수였기 때문인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해? 로그니까 바로 왼쪽 오른쪽에 뭘 찾으면 되냐면 우리 상용 로그 여기 10 그냥 한번 써볼게. 10의 a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 혹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무슨 수가 돼야 되지? 10의 거듭 제곱이 되면 되는 거지. 10의 거듭 제곱이 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로그가 상용 로그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 바로 뒤에 뭘 찾으면 돼? 10의 거듭 제곱수를 찾으면 되겠네. 거듭 제곱수. 그럼 17보다 바로 앞에 작은 거듭 제곱수가 뭐가 있어? 10이 있고 17보다 바로 앞에 큰 거듭 제곱수가 100이 있으니까 로그 17은 항상 로그 10보다 크고 로그 100보다 작다고. 이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이 10인 상용 로그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구성질을 쓴 거지.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1이고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2이니 로그 17은 무슨 수다? 1점 얼마겠구나. 정수 부분이 얼마다? 1이다라고 정수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야. 정수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우리한테 관건은 결국 얘가 관건이 될 거거든. 얘가 관건, 얘가 어려운 거야. 소수 부분을 찾는 게.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n을 왼쪽으로 옮기면 우리가 무슨 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소수 부분 알파는 원래 수, 근데 계속 어떤 수라고 일부러 표현을 할게. 어떤 수 x에다가 뭘 빼주면 되겠다? 정수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 우리는 항상 요걸로 소수 부분을 표현할 거다라는 거야. 항상 소수 부분은 어떤 수에다가 정수 부분을 뺀 걸로 표현을 하겠다. 이게 우리 기본 바탕으로 좀 깔려 있어야 상용 로그에서 뭔가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 이거 상용 로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거라서 우리 사실 뭐 지수에서도 이미 중요하게 썼지만 나중에도 계속 중요하게 쓸 거라서 정리를 좀 잘하고 기억을 좀 잘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우리 상용 로그를 응용을 한번 해볼 거야. 상용 로그에 응용을 한 번만 해보자. 상용 로그의 응용을 한 번만 해볼 거야. 자, 저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론까지 지을 거거든. 저걸 이제 일반화 시키는 게 우리의 핵심인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용을 한 번만 해볼게. 우리 55쪽 안 펴도 돼. 55쪽에 보면 로그 1.32가 0.12 로그 1.3이다. 0.1202 얘를 이용해서 우리 몇 가지를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볼 거야. 몇 가지를 좀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크게 6가지를 좀 볼 건데 첫 번째로 로그의 13.2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로 로그의 132의 값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세 번째로 로그의 13,200의 값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그의 0.132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다섯 번째로 로그의 0.013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그의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생각해 볼게. 자, 얘네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얘네들을 할 때 마음속으로 가지고 갔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로그 10은
1이지. 로그 10은 1이야. 그다음 두 번째 로그 0.1. 로그 0.1은 10분의 1이지. 10분의 1이니까 지수로 표현하면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래서 얼마냐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 두 가지만 마음속에 잘 넣고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해봅시다. 로그 13.2는 얘가 로그 1.32가 0.1206이라는 것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6개를 다 뭐를 가지고 1.32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여기 있는 1.32를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13.2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니? 13.2는 얘는 로그에 1.32에다가 10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10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진수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으로 바뀌니까 1.32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되겠네. 근데 로그 10이 얼마야? 1이고 로그 1.32가 0.1206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1.1206 이렇게 됩니다. 120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132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얘는 로그에 1.32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 100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똑같이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의 합이니까 로그 1.32 더하기 뭐가 될 거야? 로그 100이 될 거야. 100은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10의 제곱. 우리 너무 잘 알 텐데 내가 너네 무시하는 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0이 n개 있으면 이게 뭐야? 10의 n제곱이죠. 0의 개수만큼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좀 편하게. 그럼 얘가 2고 얘는 0.1206이니까 얘는 별값 없이 뭐가 될 거냐면 2.1206이 될 거야. 2.1206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로그에 1.32에 지금 얘는 얼마냐면 만을 곱한 거네. 만. 그럼 얘는 이제 좀 느낌 바로 한번 해볼까? 바로 이 찢으면 로그 만은 10의 4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 얘는 1206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소수점도 한번 해봅시다. 0.132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로그에 1.32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냐면 0.1을 곱한 거야. 0.1 0.1 그럼 0.1은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이니까 하나만 요거까지만 좀 차근차근 써볼게. 로그 1.32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1206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더하기 0.1206이야. 물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0.8793가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일부러 마이너스 0.8794라고 안 쓰고 이렇게 쓰기 이렇게 쓰기. 왜 굳이 저렇게 썼을까? 왜 굳이 저렇게 썼겠니? 소수 부분을 양수로 표현한 거야. 소수 부분을 양수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그럼 로그 0.0132는 로그 1.32 곱하기 0.01이 되겠지. 그럼 0.0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이거 바로 써볼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0.1이 이렇게. 그럼 0.00013이는 로그 1.32 곱하기 0.0001이 될 테니까 얘는 1000분의 만분의 1 하나 둘 셋 10의 마이너스 4제곱인데 만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 더하기 0.1206이 돼요. 지금 우리가 6개의 숫자를 구했는데 이 6개의 숫자들에서 공통점을 하나만 빨리 찾아봅시다. 그게 뭐니? 소수 부분이 다 어때? 얘는 지금 소수 부분이 다 같아. 소수 부분이 다 같아. 소수 부분이 다 0.1206으로 갔거든.
이 0.1206의 의미가 뭐냐면 1.32의 로그 값이었어. 1.32의 로그 값. 지금 이 6개 숫자를 보면 공통점이 또 보이거든. 자, 얘 숫자 순서가 132, 얘도 132, 여기도 132, 여기도 132, 132, 13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저 0.1206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수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숫자 배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숫자 배열이 모두 1, 3, 2, 1 수들의 로그 값이야. 그래서 우리 숫자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 로고를 취했을 때 소수 부분이 같아지는구나라는 걸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한 거지. 그럼 정수 부분은 뭐랑 상관이 있을까?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걸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로그 10이 1이고 로그 0.1이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요 10은 몇 자릿수냐면 두 자릿수지. 내가 두 자릿수의 로그 값을 취하면 얼마가 나냐면 1이 나왔어. 1이 나왔어. 그럼 봐봐. 13.2 몇 자릿수야? 얘도 두 자릿수야. 두 자릿수의 정수 부분이 지금 얼마냐면 1이야. 132는 몇 자릿수니? 세 자릿수거든, 세 자릿수. 세 자릿수의 로그를 취했더니 지금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냐면 2가 나와. 얘는 몇 자릿수냐면 다섯 자릿수거든, 다섯 자릿수. 다섯 자릿수의 로그를 취했더니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왔다? 4가 나왔어. 자릿수랑 로그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관련이 있구나라는 게 지금 체크가 되는 거지. 소수는 어떨까? 소수는 로그 0.1 얘는 지금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 선생님 저렇게 한번 써볼게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자, 얘 보자. 4번. 로그 0.13이야. 얘 소수점 몇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왔는데 정수분 마이너스 1이었어. 얘는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였고 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왔는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였는데 마이너스 4였어. 이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체크를 했으면 일반화 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이걸 이제 보통 그냥 막 외우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제 일반화를 바라는 거거든. 일반화를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이거야. 자, 이거 사이 딱 반만 쓰면 이론 다 되니까 잘 들어봅시다. 일반화를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어떤 수 x에 대해서 어떤 수 x에 대해서 로그 값, 정확히 얘기하면 상용 로그를 계산을 해봤어. 상용 로그 값을 계산해서 로그 x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상용 로그 값 로그 x를 뭐라고 나눌 수 있냐면 항상 어떤 수가 나오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나눌 수 있으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보는 거야. 어떤 수의 상용 로그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원칙은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알파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n. n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n이 양수일 때랑 정수니까 사실 0보다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양수라고 써요. n이 양수일 때랑 n이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n이 양수면 자, 계속 기억하지만 로그 10이 1이다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두 자릿수의 로그 값이 1이거든. 두 자릿수의 로그 값이 1.
세 자릿수는 로그 값이 정수 부분이 2, 다섯 자리는 정수 부분이 4라서 하나가 모자라. 내가 만약에 어떤 수의 로그를 취했는데 정수 부분이 n이다. 근데 그게 양수다라고 하면 어떤 수 x가 n 플러스 1 자릿수라는 거야. 하나가 더 크다. 그러니까 계속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거야. 로그 10은 1이야. 두 자릿수는 로그를 취한 게 1, 하나가 부족해진다 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음수면 어떤 수 x가 얘는 어떻게 될 거야? 로그 0.1이 마이너스 1이거든. 얘는 소수점 똑같은. 이때 사실 음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써야 되거든. 마이너스 n이라고 써요. 이게 좀 까다로운데 사실 정확하게 쓸게. 만약에 n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n이 마이너스 이렇게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n을 붙여야지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n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은 철저하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철저하게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 자릿수랑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가 소수점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 일종의 자릿수로 표현을 하거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정수 부분은 철저하게 자릿수랑 표현이 된다. 그럼 두 번째 알파. 알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x의 숫자 배열하고 관련이 있다. 배열하고 관련이 있어. 근데 우리가 요거 하나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알파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야. 0하고 1 사이의 숫자야. 지금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 번만 좀 표현을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좀 표현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내가 로그 n 어떤 수 라지 n에다가 로그 값을 취했는데 그게 n 더하기 알파가 나왔다고 이렇게 쳐볼게.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n 더하기 알파는 내가 똑같이 로그로 좀 표현을 하고 싶거든. 로그로. 그럼 n은 상용 로그를 이용해가지고 로그 이렇게 로그에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10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내려오면 n이 되는 거지. 알파는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볼게. 로그 p라고 한번 표현해볼게. 로그 p. 알파가 로그 p랑 같다라고 한 번만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위치 같은 두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 되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로그의 p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 그럼 두 로그가 지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결론이 내지는 거냐면 어떤 수 라지 n은 p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 n이 요거잖아. 그래서 자릿수가 되는 거지. 자릿수가 되는 거야. 요 p가 지금 뭐냐면 p가 로그를 취했을 때 알파가 되는 놈이거든. 로그를 취했을 때 알파가 되는 거.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 로그 p가 뭐냐면 알파야. 알파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러면 0은 로그 10이랑 같고 1은 로그 1이랑 같지? 로그 1이랑 같고 1은 로그 10이랑 같잖아. 그럼 p는 얼마랑 얼마 사이의 수라는 거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은 수라는 거야. p는 보이려나? 밑에 위에다 쓸게. 미안해. p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수라는 거거든. 저거 어디서 봤니 아까? 저거 어디서 봤어? 이게 상용 로그 표에 나오는 값이야. 지금 요 문제에서 보면 P가 누군 거야? 요 1.3인 거야. 얘가 P인 거야.
우리가 상용로그표를 이용해서 피 찾는 연습을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문제를 세팅할 거다라는 거지. 요 숫자 배열을 나타내는 알파가 상용로그표에 나오는 값으로 표현이 될 테니 우리는 요 세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다. 선생님이 너네한테 오늘 문제를 풀이할 때 너네한테 바라는 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 딱 두 개밖에 없어. 바라는 거. n이 의미하는 거. n이 의미하는 거. 자릿수. 로그를 취했을 때의 정수 부분은 원래 수의 자릿수를 의미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음수일 때는 로그 0.1이 마이너스 1이다를 기억하면 되겠지. 음수일 때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다. 소수 부분은 숫자 배열을 나타내요. 여기 13.2, 132, 13,200, 0.132, 0.013이 다 소수 부분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 숫자 배열이 같은 수들은 소수 부분이 같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건 이제 좀 너무 나도 안타까운데 유형별 풀이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좀 빠지는 추세야.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빠지는 추세야. 교과서에서는 사실 거의 다루지 않아. 교과서에 다루지 않는데 이 교육과정에서 빠져도 잔상이라는 게 남거든.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출제가 안 되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내신에서는 출제가 돼. 내신에서는 출제가 돼.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을 풀어놓을 건데 생각보다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수업합시다. 오늘 8시까지 쉬었다가 8시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